안녕하세요. 서커라티오입니다. 주중 승무패 55회차도 2열이 되어 23억이 2열되었네요. 일주일에 2번씩 쉴 틈 없이 경기들이 진행되는 것이 원인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분석할 프리메라 리가의 경기들은 그나마 체력적인 소모가 적은 팀들이 많아 이변이 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분석에서는 수치를 통해 양 팀의 경기력 차이를 비교해보고 경기력 대비 성적 그래프를 통해 최근 얻은 결과들이 운에 의한 것은 아니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할 첫 번째 경기는 승무패 1번 경기인 아틀레티코와 엘체의 경기입니다. 먼저 아틀레티코는 레알 마드리드에게 패배하며 리그 첫 패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래프를 통해 나타난 최근 경기력을 보시면 바로 직전 경기에 수치가 확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네요. 한편 4연무를 기록 중이던 엘체는 유로파리그를 뛰고 온 그라나다에게 패배하며 오랜만에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 조금씩 경기력이 좋아지는 모습이지만 그에 비해 효율적으로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며 결과가 따라주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네요. 이제 결장 정보를 보시면 아틀레티코 쪽에 여전히 부상자가 많은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상대 전적을 보시면 지난 2번의 맞대결에서 아틀레티코가 이전 전승을 기록 중이네요. 양팀 모두 주중에 컵대회가 있긴 했지만 로테이션을 가동했기 때문에 아틀레티코가 오랜만에 휴식을 취한 후 경기를 치른다는 것과 엘체가 최근 효율적이지 못한 경기를 펼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경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술적인 상성을 살펴보시면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아틀레티코의 점유율 우세시 승률은 75%이며 엘체는 역습 전술 사용 시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홈팀이 떨어진 체력과 경기력을 잘 회복했다면 쉽게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다음 분석할 경기는 3번 경기인 바르셀로나와 발렌시아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바르셀로나는 최근 경기력 측면에서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주중 경기인 리그 선두 소시에다드전 승리는 운도 따라줬다는 것을 오른쪽 그래프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원정팀 발렌시아는 떨어지던 경기력을 회복하고 있는 모양새지만 그만큼의 결과는 따라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말 빌바오전에서는 리드를 지키지 못하며 아쉽게 무승부를 기록했네요. 이제 결장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여전히 부상자들이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발렌시아는 코로나로 인한 부상자들이 복귀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바르셀로나 쪽에 타격이 더 커 보이네요. 상대 전적을 확인하시면 지난 6년간의 맞대결에서 바르셀로나가 4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매우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에는 바르셀로나가 챔스와 리그를 병행해왔고 주중에 소시에다드와 리그 경기까지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것을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기는 상황이네요. 이제 전술적인 상정을 보시면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르셀로나가 볼 점유 시 승률 50%로 이름값에 비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발렌시아는 역습 시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체력 상태를 고려하면 충분히 이변이 날 수 있는 경기로 보여 무승부와 원정팀의 승리를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분석할 경기는 5번 경기인 레반테와 소시에다드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레반테는 6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주말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에서 패배를 당했습니다. 최근 경기력이 좋기도 했지만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어느 정도 운도 잘 따라줬기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원정팀 소시에다드는 유로파리그 병행으로 인한 체력 문제인지 최근 경기력이 정점에서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중 바르셀로나에게 패배를 당했으며 그래프를 통해 계속해서 운도 함께 따라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네요. 이제 결장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양팀 모두 핵심 선수들이 결장합니다. 레반테는 미드필더 쪽 주요 선수들이 부상으로 경기에 나설 수 없으며 소시에다드는 미드필더와 수비 쪽 모두 타격이 크겠습니다. 상대 전적을 보시면 홈팀 기준 1승 1무 3패로 소시에다드가 레반테에게 앞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레반테가 최근 실점이 많지 않아 잘 지지 않는다는 것과 소시에다드의 부상과 체력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경기입니다. 전술 상성을 보시면 레반테는 볼을 점유하지 못할 때
대부분의 경기에서 패배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원정팀 소시에다드가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레반테가 저항하기 쉽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한편 소시에다드 역시 지공시에 좋은 승리를 보여주고 있네요. 여러모로 레반테가 불리한 상황이지만 소시에다드의 체력과 부상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무승부와 홈팀의 패배를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분석할 경기는 6번 경기인 오사수나와 비아레알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오사수나는 최근 3경기에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3연패에 빠졌습니다. 리그 최하위로 반등의 여지가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네요. 한편 원정팀 비아레알은 유로파리그 병행으로 인해 최근 경기력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 또한 잘 따라주지 못하며 승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네요. 이제 결장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오사수나는 2명의 주전 미드필더들이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비아레알은 힘든 일정 속에 부상자가 속출하며 전 포지션에 문제가 있는 모습이네요. 상대 전적을 살펴보시면 홈팀 기준 1승 1패로 양팀이 서로 한 번씩 승리를 주고받았습니다. 양팀의 리그 순위 차이는 엄청나지만 오사수나가 홈에서는 꽤나 선방하고 있고 반대로 비아레알은 원정 성적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예측이 쉽지 않은 경기로 보이네요. 전술적 상성을 보시면 역습 위주로 나설 것이 예상되는 오사수나는 무승부 없이 승패로 갈리는 모습을 보여왔고 비아레알은 패배 없이 승리 혹은 무승부만을 기록 중입니다. 비록 비아레알이 원정에서 무승부가 굉장히 많지만 오랜만에 체력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승리를 노려볼 만한 타이밍으로 보이네요. 원정팀의 승리를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분석할 경기는 7번 경기인 세비야와 바야돌리드의 경기입니다. 전력 차가 있긴 하지만 양팀 모두 상승세를 타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지난 주말 세비야는 헤타페에게, 바야돌리드는 오사수나에게 각각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제 결정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양팀 모두 부상 선수들이 있지만 로테이션 자원들이기 때문에 큰 타격은 없겠습니다. 상대 전적을 보시면 홈팀 기준 1승 1무로 세비야가 조금 앞서는 모습이네요. 양팀의 맞대결은 모두 저득점 양상의 경기가 펼쳐졌는데 이번 경기도 그 양상이 이어질지가 궁금해지는 경기이네요. 전술적 상성을 보시면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비야의 지공시 승률은 60%로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아예 패배를 기록했네요. 한편 바야돌리드는 역공시 승리가 없으며 무승부가 굉장히 많은 모습입니다. 세비야가 득점력이 좋은 편이 아니고 바야돌리드가 무승부가 많기 때문에 무승부 가능성이 꽤나 높은 경기이지만 바야돌리드가 강팀에게는 대부분 패배하는 모습을 보였고 세비야가 체력적으로 회복된 상황이기에 홈팀의 승리를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분석할 경기는 9번 경기인 셀타비고와 알라베스의 경기입니다. 먼저 셀타는 최근 3연승을 기록 중이지만 경기력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네요. 경기력에 비해 결과가 잘 따라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알라베스는 경기력이 좋지는 못하지만 팀 컬러 탓인지 나쁘지 않은 결과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결장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셀타는 주전 공격 자원인 미나가 부상으로 결장하며 알라베스는 수비 쪽 핵심 자원들이 다소 결장에 큰 타격이 있겠습니다. 상대 전적을 보시면 홈팀 기준 3승 1패로 셀타가 앞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기록과 상대 전적에서 앞서는 셀타가 리그 4연승에 성공할 수 있을지가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로 보입니다. 전술 상성을 보시면 경기 주도할 셀타가 50%의 승률로 꽤나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알라베스는 승률이 매우 낮습니다. 때문에 수비가 안정적인 날에는 무승부, 그렇지 못한 날에는 패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술적인 상성마저도 나쁘지 않은 상황의 셀타입니다. 하지만 최근 너무 골 운이 따라주고 있다는 점에서 기세가 끊길 타이밍으로 예측이 되네요. 알라베스가 잘 막아낸다면 승리까지는 힘들더라도 무승부 정도는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분석할 경기는 11번 경기인 그라나다와 베티스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그라나다는 엘체에게 1대0으로 승리를 따내며 오랜만에 승점 3점을 획득했습니다. 최근 유로파 병행으로 인한 부진을 확실히 씻어버렸던 경기였네요. 한편 원정팀 베티스 또한 좋은 경기를 펼치며 비아레알과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양팀 모두 상승세를 타려는 단계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있어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네요. 이제 결장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양팀 모두 주전 쪽 부상 선수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라나다는 수비 쪽, 베티스는 미드필더 쪽에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 전적을 보시면 그라나다의 홈에서 2승 1무를 기록하며 홈팀이 더 앞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이번 경기는 비슷한 분위기와 전력을 지닌 두 팀 모두 부상 선수의 공백을 잘 메우는 것이 주요 관건으로 보입니다. 이제 전술적인 상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습 위주로 경기에 나설 그라나다와 공격적으로 경기를 주도할 베티스 모두 무승부보다는 승패로 경기를 끝마치는 모습입니다. 양팀 모두 애매한 무승부보다는 승리를 원하는 팀 컬러상 승패가 갈릴 가능성이 높겠네요. 홈팀의 승리와 패배를 예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석할 경기는 14번 경기인 카디스와 헤타페의 경기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 승리가 없는 헤타페의 경기력 하락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며 카디스는 경기력이 좋지 않은 것에 비해 꽤나 좋은 결과를 얻어왔다는 것이 보이네요. 부진에 빠졌어도 전력 자체는 원정팀이 더 좋기 때문에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보이는 경기입니다. 결장 정보를 보시면 양팀 모두 수비 쪽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헤타페가 좀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 전적에서도 카디스가 전승을 기록하며 매우 앞서는 모습이지만 굉장히 오래된 기록이라는 점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전술적인 상성을 보시면 역습 전술에 특화된 카디스는 꽤나 높은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헤타페는 경기를 주도할 때 무승부가 굉장히 많으며 특히 원정에서는 모든 경기에서 비겼다는 것이 중요 포인트로 생각이 되네요. 이 수치를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결과가 다르겠지만 저희는 헤타페가 오랜만에 승리를 기록하며 카디스의 행운이 꺾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원정팀의 승리를 예상하겠습니다. 나머지 프리미어리그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오후 웹사이트에 업데이트될 나머지 리그들의 예측도 많은 참고 바랍니다.